투자는 장기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S&P 500을 포함한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뱅가드에서 발표한 금융시장 전망에는 앞으로 미국만 빼고 투자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미국만 빼고 전 세계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뱅가드는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성장주가 수익률에서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대형주, 소형주의 격차는 25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럴 때 남들하고 다르게 미국만 제외하고 전 세계에 투자하는 ETF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의 비중이 너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 4%밖에 안 되는데 GDP는 전 세계 24%, 주식시장에서는 무려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계 1위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문제는 이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대만 해도 30%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미국만 혼자 주가가 계속 올라서 이제는 40%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뱅가드에서 작년 말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3년 시장 전망을 예상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꼴찌가 될 거라고 말이죠. 우선 오늘 가장 중요한 뱅가드의 앞으로 10년 예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뱅가드에서 만든 뱅가드 캐피탈 마켓 모델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예상된 데이터라고 해요. 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의 출처도 영상 아래에 남겨뒀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부터 한번 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용어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US 이퀴티, 미국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밸류가 들어가면은 미국의 가치주, 그로스가 들어가면은 미국의 성장주를 말합니다. 밑에 있는 라지 캡은 당연히 대형주고요. 스몰 캡은 소형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밑에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줄여서 리츠라고 부르는 상업용 부동산을 말합니다. 바로 밑에 있는 글로벌 이퀴티스 그리고 EXU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EX는 말 그대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 밑에 또 보면은 디벨로프드 마켓 이퀴티까지 포함한 게 있습니다. 미국과 선진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주식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을 뜻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외울 건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볼게요. 뱅가드의 예상으로 1등과 꼴찌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꼴찌는 미국의 성장주예요. 성장주라고 하는데 성장률을 꼴찌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2.4%에서 4.4%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이너스라는 거는 아니에요. 주가는 오를 거지만 제일 조금 오를 거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제일 높은 평가를 받은 거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입니다. 미국이 꼴찌고요. 나머지 국가들이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예상인 거죠. 일단 오해가 없도록 다시 말하지만 미국 주식이 떨어질 거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를 기점으로 잡냐에 따라서 매번 달라져요. 제 보시는 거는 1928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시점에 따른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워낙 장기간이니까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주목해봐야 될 건 사실 이 부분입니다. 2000년과 2010년의 수익률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나요. 2010년 이후로 미국 주식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반면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주식은 생각보다 성과가 나빴습니다. 10년 단위로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결국 뱅가드는 앞으로의 10년은 미국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이 성장할 시기가 사실 오기는 했어요. 오늘 본 데이터는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또 여러 일들이 있을 거니까 물론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번 뱅가드라는 회사는 믿을만한가 라는 내용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외로 회사명과 이 설립자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1975년 존 보글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자산운용사입니다. 현재 블랙록 다음으로 전 세계 2위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존 보글이 누구냐? 바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인덱스 펀드 ETF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자, 최초의 ETF는 존 보글이 1975년 12월에 만든 뱅가드 500 인덱스 펀드 VOO라고 하고요. 이걸 만들었을 때만 해도 그게 무슨 주식 투자냐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사실 이제 일반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어요. 오히려 ETF가 대중화되었고요. 존 보글은 2019년 89세로 사망하셨습니다. 뱅가드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만큼 이 예측이 무시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어제의 1등이 내일의 1등일 수는 없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졌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올라갈 타이밍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느 나라가 될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10년은 미국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어떨까요? 실제로 미국 주식은 과거 10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반대로 전 세계 주식의 수익률은 생각보다 낮았어요. 물론 작년부터 전 세계 주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미 최고가 대비해서 수십 프로씩 떨어진 거 많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모든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은 훨씬 낮아진 상태입니다. 소형주가 가장 저평가지만 반대로 성장주는 아직까지 유일하게 고평가 구간으로 봤어요. 최근에도 워낙 대형주들이 강세다 보니까 소형주와 갭이 1997년 이후로 최대치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미국에 상장된 종목들 5,000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대형주는 그래도 조금 회복했는데 소형주는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뱅가드는 미국 주식의 앞으로 10년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거겠죠. 실제로 차이가 얼마나 나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형주 중심의 러셀 1000은 11.79% 올랐는데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은 4.58%밖에 안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메타와 같은 일부 대형주들은 지금 2배 이상 올랐고요. 애플도 수십 프로씩 오르면서 비중이 더 커져버린 상태입니다. 반대로 러셀 2000에는 미국의 지역은행들 대부분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면은 주식창을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대부분 유명한 회사만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미국만 빼고 투자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혹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투자하는 거는 또 어떨까요? 앞으로 10년 동안 2032년까지의 미래 예상 수익률은 미국이 5.7%, 미국을 제외하면은 8.5%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기대 수익률 면에서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미국만 빼고 전 세계에 투자하는 ETF 워낙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 2개만 뽑아봤습니다. 먼저 VXUS라고 하고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신흥시장에 투자합니다. FTSE의 글로벌 얼캡 XUS 인덱스라는 지수를 추정하고요. 오늘 나온 뱅가드에서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수수료는 0.07%로 낮은 편이고요. 지금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약 2.89%입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은 다음과 같아요. 연초까지 7.4% 성장했고요. 최근 1년 동안은 마이너스 0.8%, 최근 5년 동안은 마이너스 1.3%입니다. 미국 외 시가총액의 99%를 차지하는 주식들을 추종하고 있어요. 전체 시가총액이 약 732억 달러 정도로 거래는 쉽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유 종목 수가 무려 7,880개나 있다고 해요. 국가별 비중을 보면은 일본이 15%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영국, 캐나다, 중국 순서고요. 의외로 중국보다 영국이 크네요. 아무래도 전 세계다 보니까 기타가 31%나 됩니다. 한국에 없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대만도 4%나 되는데 그만큼 코스피가 별거 없다라는 말이겠죠. 자, 이어서 섹터는 금융이 22%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비내구재가 8.58%, 전기전자도 8.57% 순서입니다.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특별하게 나뉘지 않은 기타가 23%로 가장 많네요. 마찬가지로 뱅가드에서 나온 VE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좀 오래된 ETF고요. 수수료가 0.08%로 앞에 있었던 VXUS보다 0.01% 높습니다. 다만 배당률이나 수익률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국가별 비중도 거의 비슷합니다. 굳이 차이점을 말하라고 하면은 VXUS는 캐나다, 프랑스 순서였는데 VEU는 프랑스랑 캐나다 순서예요. 섹터별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차이점을 말하면은 VXUS는 세 번째 헬스테크놀로지 그리고 네 번째가 전기전자였는데 VEU는 또 반대예요.
추종 지수가 아주 살짝 다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의 똑같기는 하지만 글로벌 얼캡 지수가 조금 더 전체 시장 지수에 가깝다고 합니다. VXUS는 약 7,800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VEU에는 3,600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형주 비중은 종목이 많은 VXUS가 77%, VEU는 84%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종목이 많을수록 중소형주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리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생겼고요. 수수료도 0.01%가 적은 VXUS가 지금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수익률을 보면 아주 비슷하지만 VEU가 미세하게 앞서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거는 조금 그렇기는 해요. 뱅가드는 앞으로 미국의 이익 마진은 단기적으로는 사이클에 따른 하락 압력이 있겠지만 물론 장기적으로는 평균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절대로 미국을 의심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 주식의 비중을 늘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VEU와 S&P 500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상장 이후 누적 수익률은 S&P 500이 훨씬 높습니다. 다만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적어도 2000년대는 미국 주식보다 다른 나라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미국이 잘 나갔다고 해서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나왔던 뱅가드의 시장 전망 보고서는 더보기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이것도 꽤 고퀄리티의 자료니까 필요한 분은 꼭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올해 시작은 일본 주식들 잘 나가고 있어요. 당연히 시장 패권은 미국이 1등이겠지만 주가 수익률은 당분간 다른 나라들이 앞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항상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